내 알바 아니잖아. 돌아가. 검은 벤츠 운전자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오만한 남자. 그 3분의 지연이 불러온 참혹한 결말.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을 막은 그 남자의 집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비밀.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의로운 음보일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점심 무렵 서영구 도심 한복판의 번화가 사거리. 빨간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달려갑니다. 워워워 하는 사이렌 소리가 도심 전체를 울려 퍼지자 대부분의 차량들이 재빨리 길을 비켜줍니다. 택시 운전자는 서둘러 갓길로 빠지며 백미러를 통해 소방차를 확인하고 SUV를 몰던 아주머니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길 한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보행자들도 고개를 돌려 소방차의 행선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어디서 불이 났을까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신호 대기 중인 검은 벤츠 한 대만은 요지부동입니다. 번호판부터 고급스러운 그 차량은 마치 도로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방관 강민호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창문을 내리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길을 비켜달라고.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급하다고. 하지만 벤츠 운전자 한기석은 비싼 선글라스를 낀 채 비웃듯 고개를 젓습니다. 내 알바 아니라며 퉁명스럽게 창문을 올려버리는 한기석.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차 안에서 그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완전히 무시합니다. 뒤따르는 차량들의 경적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참다 못한 시민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려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황당한 상황을 촬영하며 분개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며 혀를 차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도 고개를 젓습니다. 강민호는 억지로 치솟는 분노를 삼키며 동료 소방관에게 말합니다. 우회로를 택하겠다고. 이대로 있으면 시간만 더 걸린다고. 소방차는 어쩔 수 없이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야 했고 그 바람에 소중한 골든타임 3분이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차 안에서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일을 갑니다. 3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 시간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걸 저 남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점점 치솟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목청을 높여 소리칩니다. 저런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소방차가 가는 곳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다른 시민은 번호판을 찍어두겠다며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촬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기석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한여름 교통체증 속에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후끈후끈하고 곳곳에서 터지는 경적 소리가 도시 전체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강민호는 사이드미러로 그 검은 벤츠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저런 이기주의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화재 현장에 하루빨리 도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한기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영구, 논현동의 2층 단독주택은 무서운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1층 거실 창문에서는 오렌지빛 화염이 혀를 날름거리며 솟구치고 2층 창문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유리창들이 극심한 열기를 견디지 못해 하나둘 파열음과 함께 터져나가고 그 소리가 주변 일대에 공포를 안겨줍니다. 집 주변에 몰려든 주민들이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2층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제발 빨리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강민호는 방화복을 단단히 여미고 산소통을 확인한 뒤 망설임 없이 현관문으로 돌진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리고 시야를 가리는 짙은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발밑에서는 나무가 탈 때 나는 무서운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꽃들이 헬멧 위로 떨어집니다. 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 안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강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70대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의식은 있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강민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제가 모시고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1층의 불길은 더욱 거세져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불에 탄 목재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벽지에 붙은 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강민호는 한 팔로 할머니를 꽉 안고 다른 한 팔로는 떨어지는 잔해들을 막아내며 현관 쪽으로 향합니다. 뜨거운 연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지만 등 뒤에 할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전진합니다.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응급구조대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들것에 옮깁니다. 강민호는 헬멧을 벗으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면서도 고맙다며 강민호의 손을 꾹 잡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만 강민호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3분만 일찍 도착했다면 집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동료 소방관들이 총력을 기울여 진화 작업을 펼치지만 이미 불길은 집 전체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물줄기가 화염과 맞서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주택은 거의 전소되고 맙니다. 검게 그을린 벽과 무너진 지붕, 잿더미가 된 가구들을 보며 강민호는 주먹을 쥡니다. 만약 그 검은 벤츠가 길을 비켜줬다면 적어도 집은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가 무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은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커먼 잿더미와 뼈대만 남은 집터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딸 장미숙이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담긴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변에는 진화 작업으로 흩어진 무릉덩이들과 소방호스들이 널브러져 있고 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장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집이 다 탔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집보다도 다른 걱정을 하는 듯한 급박한 어조로 묻습니다. 안방 벽장은 어떻게 됐냐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괜찮냐고. 장미숙이 고개를 젓으며 대답합니다. 안방은 완전히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그러자 전화 속 남성의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100억이 있었다고, 안방 벽장에 100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외칩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주변에 있던 소방관들과 주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강민호와 동료 소방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합니다. 평범한 단독주택의 벽장에 100억 원의 현금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소방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요즘 누가 현금으로 그런 큰 돈을 집에 보관하냐고, 뭔가 이상하다고. 주변 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집에 그런 돈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강민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길을 막던 검은 벤츠 운전자가 스쳐갑니다. 그 오만한 표정과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지금 이 100억이라는 거에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듭니다. 평범한 화재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장미숙은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울고 있고 잿더미 속에서는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강민호에게 말합니다. 혹시 저것이 금고 같지 않냐고. 강민호가 자세히 보니 정말로 불에 탄 금고의 잔해처럼 보입니다. 검게 그을린 철제 덩어리와 그 주변에 흩어진 불에 탄 종이 조각들. 자세히 보니 일부는 고액권 지폐의 일부분 같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화재 현장에 절망한 얼굴로 나타난 한 남자, 바로 한기석입니다. 조금 전까지 오만하게 소방차 길을 막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집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비싼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폐허를 바라봅니다.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갑니다. 강민호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네려 하지만 한기석은 오히려 소방관들을 향해 화를 냅니다. 조금만 빨리 왔으면 집을 살렸을 거라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따집니다. 강민호는 참을성 있게 설명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한기석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검은 벤츠가 소방차 길을 막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시민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아까 소방차 길을 막던 사람이라고, 똑똑히 봤다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한기석을 바라봅니다. 순식간에 현장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화재 피해자를 동정하던 시민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해갑니다. 한 아주머니가 분개하며 말합니다. 자기가 길을 막아놓고 이제 와서 소방관 탓을 하냐고. 또 다른 시민은 어이없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한기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당황합니다. 변명을 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신이 그 사람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집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다시 촬영하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한기석의 신상 정보를 찾아보겠다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SNS에는 벌써 관련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강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사적 재판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한기석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이미 그를 둘러싼 시민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초라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한기석을 둘러싼 상황이 격해지는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현장에 나타납니다. 국가조세범죄수사단 팀장 오상훈입니다. 그는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그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시민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오상훈은 정중하게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국가조세범죄수사단에서 나왔다고, 이곳에서 일어난 화재와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와 전문적인 태도에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줍니다. 강민호도 처음 보는 수사기관의 등장에 당황하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오상훈은 한기석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혹시 이 집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한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집이라고. 그러자 오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방금 전 100억 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한기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냐는 표정으로 오상훈을 바라보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은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오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목소리가 꽤 컸다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현장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곧이어 도착한 조사팀들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수사 요원들이 잿더미를 세심하게 조사하고 불에 탄 금고 잔해를 수거합니다. 놀랍게도 금고 안에서 완전히 타지 않은 고액권 지폐 조각들이 여러 장 발견됩니다. 50만 원권과 10만 원권의 일부분들이 수처럼 검게 타 있지만 일련 번호 부분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상훈은 이 증거물들을 보며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현금 보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현금을 신고 없이 보관하는 것은 조세포탈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개인 주택에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입니다. 한기석은 점점 더 초조해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은행을 믿지 않아서 집에 보관했던 것뿐이라고, 자신도 정확한 액수는 몰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오상훈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어색해 보입니다. 주변 시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봅니다. 단순한 화재 사건이 대형 탈세 수사로 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소방차 길을 막더니 탈세까지 했다니 정말 나쁜 놈이라고. 강민호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쩐지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상훈은 한기석에게 말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동행해야 할 것 같다고. 이미 동행이지만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기석은 이제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되기 시작합니다. 소방차 길막한 남자, 알고 보니 자기 집 화재 피해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영상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십만 회를 돌파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서 화제가 됩니다. 댓글창은 말 그대로 폭발 상태입니다. 자업자득이다. 소방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0억을 지배? 탈세 확실하다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네티즌들은 한기석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의 경력과 재산 규모까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소방차, 길막 남자가 올라갑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소방차 길막 남자 화재 집주인 탈세 의혹자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TV 화면을 장악합니다.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시민의식과 공공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기적 행동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 아이러니한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한편 소방서에는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처 빵집에서는 소방관들을 위한 간식을 보내오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들이 배달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막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죠. 힘내세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강민호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감동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소방관의 일이 이렇게 주목받고 응원받는 것이 새롭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3분만 있었다면 할머니의 집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기석을 조롱하는 각종 패러디와 밈들이 만들어집니다. 내 알파 아니야 라는 그의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이기적인 행동을 비판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표현이 됩니다. 심지어 해외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의 특이한 사회 현상으로 소개합니다. 한기석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회사와 지인들까지 연락이 빗발치고 기자들이 그의 집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의 기억은 오래가고 그의 이름은 이기주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 국가조세범죄수사단의 수사 진행 상황, 한기석의 탈세 규모 추정치,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정말로 세상이 이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월 후 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기석의 탈세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법정 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을 얻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 있었고 각종 방송사의 중계차들이 법원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탈세 사건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법정 안에서 한기석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만이 그의 현재 상황을 말해줍니다. 변호인석에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앉아 있지만 이미 언론과 여론의 문매를 맞은 상황에서 변호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의 논고가 시작됩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한기석의 죄상을 낱낱이 밝힙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150억 원을 은닉했고 이로 인해 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운영하던 여러 회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검사는 또한 소방차 길막 사건까지 언급하며 한기석의 반사회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차의 길을 막고도 당당했던 그의 행동이 그의 평소 인격과 사회의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낼 리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어서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대에 섭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3분의 지연이 화재 진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때문에 할머니의 집을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아직도 크다고 말합니다. 3분이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민호가 말하자 법정은 숙연해집니다. 방청석에서는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호의 증언에 공감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소방관의 노고가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한 시민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려다가 법정 질서를 생각해 참습니다.
마침내 판결 선고 시간이 됩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기석의 탈세 행위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다른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소방차 길막 행위는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이 피고인의 뿌리 깊은 이기주의를 보여준다고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피고인 한기석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50억 원을 선고한다는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법정 경위가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떨구고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개월 후 서현구 거리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이 훨씬 빠르게 길을 비켜주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운전자들은 백미러로 소방차를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갓길로 빠지고 보행자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양보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기석 사건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출동 준비를 하면서도 그날의 아쉬움을 완전히 잊지는 못합니다. 3분만 더 빨랐다면 할머니의 집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끔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강민호를 위로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 사회가 소방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시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강민호도 이런 동료들의 말에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어갑니다.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화재 신고가 들어옵니다. 강민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방화복을 입고 소방차에 오릅니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고 소방차가 거리로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앞서 가던 모든 차량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빠르게 길을 비켜줍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도 서둘러 갓길로 빠지고 보행자들도 손을 흔들며 응원합니다. 강민호는 운전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그때는 한 대의 검은 벤츠 때문에 3분을 허비했지만 이제는 모든 차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소방차 길막 사건 이후 시민들의 교통 질서 의식이 크게 개선됐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고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에 성공합니다. 현장을 정리하며 강민호는 생각합니다. 불은 껐지만 정의는 늦지 않았다고. 한기석의 사건이 비록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동료 소방관이 강민호에게 말합니다. 요즘 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시민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안전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이 불러온 비극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밤하늘 아래 빨간 소방차가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모든 길이 열려 있고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함께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시 위에 울려 퍼지지만 이제 그 소리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영웅들의 발걸음이 더 이상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